어려운 시사 이슈를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내는 부산연구소 연구소장 김경진입니다. 네, 얼마 전에 어릴 때 즐겨보던 만화 아기 공룡 둘리가 40살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쭉 최근에 이제 다시 리마스터링을 해서 개봉을 했는데, 어릴 때 분명히 그 만화를 봤을 때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공룡 둘리랑 깐따삐야 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어른들이 왜 저렇게 아이들 괴롭힐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그걸 딱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하더라고요. 고길동 어른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두 분은 어느 쪽 마음을 이해를 좀 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진지했고, 또 아기동룡 둘리가 나올 때 제 나이가 이미 좀 철들은 나이라서 굉장히 고길동 아저씨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면서 봤습니다. 좀 재미없긴 하지만 저는 꼰대 정신이 좀 있어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그 어린 애들, 정말 저한테 그런 애들이 있었으면 아마 야단 엄청나게 맞았을 겁니다. 예, 어릴 때부터 꼰대 꿈나무로 성장을 하셨던 분이 지금 훌륭하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조 교수님은. 네, 저도 우리 차 교수님하고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 소장님이 둘리 이야기 하실 때 분명히 나이는 들었는데 여전히 나이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욕심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죠. 리마스터링만 해주면. 네네네. 근데 고길동 아저씨를 너무 꼰대로 보는 거는 저는 매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고길동 아저씨 얼마나 진짜 공룡을 품어줬잖아요. 영장류 인간이 포유류 공룡을 품어주는 그 넓은 마음을, 종을 그렇죠. 초월한, 종을 초월한 이해심. 이건 인류에도 아닌 거죠. 우주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깐따삐야. 지구에. 갑자기 그 애니메이션 하나에 이렇게 다각화된 우리 마음이 시각이. 동화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화기애애해졌는데 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어느 쪽의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시작을 풀어볼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정치에서도 그쪽에서 서서 바라보는 그 마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해심의 폭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산연구소를 보시면 아주 폭넓은 우리 이해심. 소장님은 병입니다, 병. 와요. 기승전 모든 것을 부산연구소로 돌리는 병입니다. 제가 여기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아주 이해심이 풍부한 부산연구소가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슈고 우리나라에도 이슈고 우리 부산에도 큰 이슈입니다.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요 문제인데, 지금 이게 오염수라고도 하고 어느 곳은 처리수라고도 하고, 어쨌든 시찰단이 21일 날 출발을 해서 갔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어떤 건지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안전한 건가 아닌가 굉장히 헷갈려요. 시민들 별로 안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명백히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선택을 보면 그게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안전하다면 정말, 근데 우리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야기했듯이, 안전하면 여러분들 거기서 그냥 쓰시라. 최소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쓰시고 식용을 못 하겠다면 그렇게 쓰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안전한 그걸 왜 그렇게 바다에 모든 나라들 사람들, 그다음에 심지어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는데 왜 그걸 굳이 풀 이유가 있냐? 그냥 논해버려라. 그리고 저는 이참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왜냐하면 이게 뉴스 같은 데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영국의 학자가. 네. 근데 왜 우리가 그전에 하버드 로스쿨의 어떤 교수인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서 굉장히 옳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영국에 있는 교수, 케임브리지인가 그랬죠. 예. 그 교수가 괜찮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일본이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연구비를 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네, 잘합니다. 예. 이미 미리미리 세팅을 다 해놓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고요. 또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왜 똑같은 현실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라고 하는지,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인데 과학적인 사실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찰단이 지금 현재 5박 6일 일정으로 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그 장비들을 좀 시찰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저장 시설들 뭐 K4 같은 경우 뭐 그렇게 30kg 그 K4 탱크 이런 거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하는데 그건 사실 겉만 보는 거죠. 그 저장 시설들이 과학적으로 문제 있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방류되는 그 기본적인 채 말단. 근데 그 해저에 방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단에서 어떤 형태로 방류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살펴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그 말단에서 방류되는 거기에서 충분히 삼중수소를 포함한 세슘 그다음에 플루토늄 이런 그런 오염 물질들이 정확하게 정말 걸러져서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액종 제거가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만큼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시료 채취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준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거기를 통과해서 나온 물을 최종적으로 검사하지 않습니까? 네. 물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종말 처리되고 있는 장비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여기는 왜 그 마지막 물을 못 검사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깜깜이 아닙니까? 깜깜이 시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가시는 분들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아 맞아요. 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그러면은 왜 그러죠? 왜 공개를 하지 않죠? 그게 저는 이상한 저는 게 그런 것들이 거꾸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없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듣는 거는 묽어져서 확률이 낮아져서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완전히 걸어진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물 속에서 그 안에 포함되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마시는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믿어요? 저는 되게 웃기는 게 일본이 주장하는 바는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는 부분도 삼중수소 같은 게 있다는 거 일본도 아마 인정은 좀 할 거고 합니다. 대신 이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거운 것들은 대충 걸러지는 거는 뭐 이쪽 과학자들도 인정은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방류할 때 그 문제를 조금 더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타가지고 희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바다에 그 넓은 바다에다가 던지는데 물 타서 던지나 그냥 던지나 어차피 그 기본적인 오염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인 거죠. 야 그리고 그 김대기 비서실장께서 10년 됐다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더한 것들도 튀어나왔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았느냐.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 충분히 처리해서 나오는 처리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제 없지 않느냐. 이 영향이 굉장히 장기적이거든요. 네. 네, 이런 굉장한 특히 방사능 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가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다시 말하면은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충분히 그걸 갖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 자체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뭐 저는 과학적으로도 뭐 근데 후쿠시마 인근의 어민들이 잡은 고기들 중에서 보면은 되게 기형화된 고기들도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또 암발생률도 좀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충분히 그 김대기 비서실장의 이야기에 반박할 수 있는 조건들은 많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얼마 전에 한 신문이 후쿠시마 어민들 인터뷰를 했는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도쿄 어시장에서 안 받는답니다. 네, 당연히. 근데 지금 우리 보고 사라거든요. 이걸 자기들이 배를 몰고 가서 그 왜 엔진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버릴 때 어마어마한 벌금을 받는데 그걸 왜 버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런 걸 버려서 우리도 소화하지 않는 수산물을 왜 밖으로 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후쿠시마 어민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인다든지 우유부단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국민적인 질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이거 하고요. 위험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모든 정부의 책임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위야무야해서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아마 우리말로 큰 코 다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뭐 정부 안에서도 근데 뭐 공식적 권위를 가진 원자력 연구원장 같은 분들도 보면 인터뷰에 나와서 과학자로서 명백하게 그거는 정말 인체에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공식 충분히 입장 있어요. 밝히겠다고 네, 하는 사람도 저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지식 공동체 안에서 이게 막 아주 100% 합의가 되더라도
이거 완전히 안전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학자들의 이야기고 실생활에 다를 수 있고 과학자들도 충분히 정치적인 어떤 영향들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의 의혹 때문에 믿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학 지식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완전히 그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다 받아들이라, 그 한쪽만 받아들이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시찰단 파견해서 문제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세계를 향해서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용되는 거 아닐까요? 일본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찰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방류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 불쌍한 이웃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 결국 가서 그러면은 이해가 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인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런 수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시찰단을 포함한 정부가 이야기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야기하는 모든 톤들을 종합해 볼 때 이미 시찰단 보내기 전에 우리 정부는 오염 방류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걸 이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의심하는 거는 이 소위 가가지고 하는 소위 시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과정인가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효용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중요한 거는 과학 지식 공동체 안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같은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가 재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을 유죄하면 문제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원칙에 저는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1이라도 있고 의심의 여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납득시킬 수 없다면 과학적으로 그건 사실 들여오면 안 되는 거죠. 금지해야 되는 당연히 거죠. 금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거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일주일 식단을 볼 때에 네. 거의 빠지지 않고 생선이 올라올 거고요. 수산물 소비가 높아요. 그다음에 또 부산을 비롯해서 상당한 지역에서는 그냥 살아있는 걸 잡은 회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확률이 낮다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일주일 식단과 하루 식단 속에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은 회를 좋아하고 또 생선을 좋아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면 김대기 실장은 뭐 10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가 했는데 이상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 없었다라고 하는 근거라고 하는 거는 그 수많은 스팟 때다가 우리도 측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기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측정을 해본 결과 전혀 오염 물질의 어떤 이상 변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과학자들은 핵 관련한 원자력 관련한 과학자들은 그 표본 추출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표본하는 어떤 지점들도 잘못 선택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진짜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어차피 방류를 한다고 우리가 전제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더라도 방류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굳이 거기에 대해 놓고 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을까? 지금 후쿠시마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열띤 토론이 돼가지고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